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감사는 망신주기에 불과하다. 감사를 하려거든 직원들 그만 괴롭히고 표적인 나를 직접 조사해라.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전현희 위원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게 지난 8월 1일. 그리고 지난 14일부터 특별감사 2주 재연장. 근데 지금도 감사 받고 계신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2달에 걸쳐서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TBS도 작년 지방선거 이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 고통을 우리 밖에 네. 계신 제작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많으시겠네요. 있습니다. 근데 권익위 감사는 또 조금 차이가 있는 게요. 예. TBS도 그렇고 방통위도 그렇고 기관 감사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권익위는 기관장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콕 집어서 저에 관한 모든 것을 감사원 특조국 조사관 10명이 네. 2달 동안 제 2년치 모든 걸 탈탈 타는 그런 감사라 그 강도가 저한테는 그렇죠. 예, 엄청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관 감사가 아니라 기관장 감사다. 그러니까 성격이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특정 행태가 감사고 저에 관한 제보가 있어서. 묵과할 수 없는 제보가 있어서 시작했다. 그 내용을 이제 다 감사하러 특정 감사로 들어온 일반 거죠. 감사가 아니라 특정 감사고 네. 위원장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제보가 있어서 특정 감사를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그 줄여서 4글자로 줄이면 표적 감사 맞네요. 네, 네. 예, 표적 감사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쭉 보면서 전체 인터뷰 내용이나 어제 기자회견문을 보면서 한 4가지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감사 개시 사유, 네. 그다음에 감사 기간, 예. 감사의 대상, 예. 감사의 방식 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다 보면 종합적으로 저는 나름대로 결론이 이 감사가 어떤 거구나 이 결론이 나오던데 네. 일단 감사의 대상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표적 감사다. 네. 기관 감사가 아니라 기관장 전현희 위원장님 표적 감사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 감사 개시 사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왜 그런 표적 감사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까?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그런 이제 기관장이고 새 정부에서 저를 표적으로 대통령부터 뭐 여당의 원내대표나 지도부 인사들 권력 실세들이 거의 총공세를 하면서 저보고 물러나라 사퇴 그랬죠. 압박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감사원이 이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느닷없이 권익위에 특정 감사를 하겠다고 8월 1일 아침에 들어온 겁니다. 들이닥친데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사유의 있었다.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 정기감사 때도 네. 3년이나 4년 만에 한 번씩 봤는데요. 네. 특별조사국이 아니라 그냥 일반 조사국 직원 한 4-5명 네. 이런 정도로 와서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제가 사실 작년에 받았지만 전혀 몰랐거든요. 네. 그만큼 조용히 감사를 하고 왔는데 이번엔 정말 대대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네. 그리고 사유는 제보이고요. 근데 권익위원장 감사하면 정권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고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유이고 네. 또 향후에 이거는 틀림없이 법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이미 지금 되고 있지만 그럴 정도의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런 특별감사 특정 감사를 하려면 적어도 그 제보의 신빙성이라든지 그렇죠. 또 이 그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고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네. 감사를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네. 지금 선관위 같은 경우에도 워낙 좀 그 정치적인 민감한 이슈라 감사원에서 2주 이상 내부에서 충분히 관련 법률이나 여러 가지를 숙고를 하고 들어왔다 이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물론 네. 그 감사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만큼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희는 바로 들어와 가지고 자료 내놔라. 네. 그리고는 감사를 왜 하냐 했더니 제보를 지금 감사원 네, 얘기는 말씀하시죠. 제보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지금 제보를 확인하는 중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의 문제점은 감사원은 제보가 있다고 무조건 감사하는 시작하진 기관이 않죠.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제보가 아마 수많은 제보가 있을 텐데 거의 아마 대부분 감사를 안 할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감사원 주장이 정당성이 있으려면 거의 이와 유사한 모든 제보가 있는 기관은 권익위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감사를 해야 하면 거기에 정당성을 주장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국민감사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국민 그렇습니다. 300명이 감사를 청구를 하면 감사원이 일정 기간 내에 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을 하는 제도인데요. 네. 그것도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국회에 국민감사 청구 시에 그 감사 개시 기간을 좀 법정하고 하는 그런 입법이 제출이 될 정도로 그 말은 감사원이 국민감사 청구도 제대로 감사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예. 감사를 개시하는 것이 까다롭고 까다롭고 요건도 굉장히 네. 굉장히 이렇게 그리고 쉽사리 촘촘하다. 감사를 안 하는데 제보를 권익위원장 확인하기 위해서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조국 직원 10명을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고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회 정무위에서 윤핵관 의원이 권익위의 감사원 감사, 형사 수사 이런 거를 언급을 했습니다. 정무에서 네, 공개적으로. 네,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들이닥쳤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감사원이 아무리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공공기관이든 어디든 감사 기간 길어지면 그것 자체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세무조사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감사 기간을 계속 연장을 하면 뭐 빨리 뭐 하나 우리 서로 그러면은 뭐 하나 가져가세요. 저희들이 심할서 쓸게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감사 기간 길어지는 건 직원들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지금 연장 재연장 네, 2번 연장했습니다. 처음에 3조 한다고 해서 들어왔고요. 네. 아마 3조 하니까 별로 나오는 게 없었던가 봅니다. 네. 그래서 다시 2주 연장을 해서 5주를 했고요. 네. 또 아마 안 되겠다 싶어서 2주를 더 연장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2달이네요. 2달 네, 현재까지 2달. 네, 2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사실상 그래서 이거는 나올 때까지 판다. 그래서 기우제식 인디언 기우제. 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올린다. 그런 식의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대상이 아까 이제 사람으로 보자면 표적 감사였다고 했고요. 네. 말씀을 하셨고 원래 그 특정 감사 네, 위원장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의 제보가 있어서 특정 감사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위원장을 향한 감사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본인은 조사 아직 한 번도 안 받으셨다면서요. 그래서 그 이번에 감사원의 감사 사유들을 이제 저희들이 내부에서 네.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와 네.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한테 조사할 때 뭘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는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내부에 모두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감사원이 이걸 감사하고 있구나. 근데 대부분 사유가 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내용 하나씩 한번 몇 개만 짚어보죠. 뭐 다 짚을 수는 없을 거고. 우선 저쪽에 그 처음에는 근태 얘기하다가 그 얘기는 이제 다시 쏙 들어갔고 모 유력 언론사 편집국장과의 오찬 한 건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 3만 원이 아니라 3만 4천 원, 3만 원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3만 4천 원짜리 먹었지. 이거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야? 라는 게 가장 최근에 이렇게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이제 언론사에 취임 인사를 이렇게 다녔는데요. 네. 티타임 하는 경우도 있고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사의 이제 간부 편집국장과 오찬을 했는데 보통 이제 통상 오찬을 하면은 이제 장관 공식 행사는 미리 이제 실무진에서 다 세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느 메뉴가 인지 뭐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장관은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안에 가서 몇몇의 이제 사람들과 식사를 했고 밖에 이제 수행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데 전체 참석 인원과 그다음에 그 음식물 총비용. 가액 예.
총비용 이런 것들이 좀 그걸 우리 수행 직원이 한 달치 뭐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하고 이러잖아요. 청산을 할 때. 네. 그럴 때 그 부분이 조금 일치가 안 된 행정적 착오. 네네, 착오 실수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정산 예. 과정에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일단 실수를 포착을 한 거죠. 감사원이. 네.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이 뭐 지금 현재 34,000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우리 직원 얘기는 3만 원 이하인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가액도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그리고 네. 설령 이제 가액을 조금 넘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취재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취임 인사차 같기 때문에 좀 그 3만 원 가액 범위가 적용되는 청탁금지법 규정으로 좀 보기 어려운 대상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여러 가지 관련 판례나 사례들도 보면 그래서 청탁금지법으로 좀 보기 어렵고 실제로 직원의 정산 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한 실수인데 이걸 권익위에서 권익위원장 포함 권익위의 전체 조직적인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으로 이미 감사원이 언론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또 국힘 여당에서도 권익위원장 청탁금지법 위반 뭐 네, 이 자격이 알겠습니다. 없다 사퇴해라 이런 지금 이제 논평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 다음에 관사 관리 비용 관련해서 그 뭐 수도관 동파 관련 비용 처리 또 문제 삼았더라고요. 동파로 인한 이제 불강력적인 사유로 네. 수도관이 파열이 됐는데요. 그래서 누수가 있었는 그 부분에 관해서 동파 관련 비용을 이제 이게 위원회에서 이제 비용 부담을 한 것이 관사니까. 그거에 위원장은 이제 횡령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원이 이걸 동파라는 걸 믿지 않고 이게 다른 사유로 된 건데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동파를 주장하는 게 아니냐.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 검증을 거쳐서 전문가의 그 소견으로 이게 동파가 100% 확실하다. 네. 이런 이제 그 증거가 제출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좀 대표적으로 나왔던 거 한 두 가지 정도 짚어봤고요. 근데 위원장님께서 어제 기자회견 중에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끼워넣기 감사도 있다. 이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끼워넣기 감사. 이번에 이제 감사가 특정 감사로 거의 모든 사안이 저와 관련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특정 감사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감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사도 사건이라는 제 사안이 있는데요. 진도에 있는 한 섬의 사건인데 이 섬의 그 여객선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주민들이 그 섬이 이제 배가 끊기니까 생존권이 침해가 되고 주민들이 이제 살기가 어려워서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좀 배가 다니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실 그 사유가 감사원에서는 이 배를 그 이제 여객선을 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여객선을 건조하는 데에 그 보조금이 이제 들어가야 여객선을 건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행정적으로 관련 법령이 이제 위반되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지급을 중단하라. 이런 게 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처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배가 건조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우리 여기 섬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 우리 생존권 침해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고충 민원을 내셨겠네. 적극 행정하는 기관인 국민권익위에서 이걸 좀 해결을 해달라고 고충 민원을 제기를 해서 저희들은 또 관련 부처랑 여러 관련 법령을 해서. 검토를 해서 적극 행정 부처라 다소 법령의 위반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국민들을 위한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해라. 항상 이렇게 공고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환수를 하는 걸 중단을 하고 배를 건조하게 해주라.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절차에 거쳐서 권익위의 전원위의 결정을 거쳐가지고 표명할 때니 두 기관의 입장이 충돌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사정기관, 감사기관에서 바라보는 것과 적극 행정을 하는 기관에서
주민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은 다를 수밖에 네. 없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주민들은 이제 권익위의 이런 그 의견 표명에 대해서 예. 너무나 고마워하고 드디어 배가 다닐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데 감사원은 권익위가 왜 감사원의 결정과 다르게 이런 의견 표명을 했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 감사에 크글 감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뜬금없이 왜 여기에 감사를 하고 있지? 이런 거는 뭐 정기 감사에서 그냥 뭐 기관의 정책이나 뭐 이런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는 할 수 있지만 그건 이미 우리 작년에 마쳤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를 했는데 이 사안은 또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느라 저랑은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끼워넣기 감사다. 그래서 감사원의 관심 사안을 저에 대한 특정 감사를 하는 참에 끼워넣은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시군요. 네. 그런 일도 있었군요. 뜬금이 없습니다. 이 감사는. 뜬금이 없네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감사 내용도 봤고 감사 대상은 아무리 봐도 우리 권익위원장님이다. 근데 주변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하다가 그 수행 직원의 뭐 다른 것까지 말하자면 수사로 보자면 별건 수사 같은 감사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네. 그거는 그 언론사 편집국장 관련해서 그 직원이 청산 과정에서 착오나 실수가 행정상 있었다. 착오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감사원은 그 소명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거는 뭔가 위원장도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이거를 뭔가 덮기 위해서 조작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 프레임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직원이 위원장은 사실상 전혀 모르고 뭐 구조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알 수 없는 사안이고 그리고 위원장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없었다. 정상 과정에서 이제 내가 착오를 한 거다라는 진술을 했더니 그런 진술은 이제 믿지 않고 그리고는 이 직원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직원의 출장비를 그때 들춰낸 겁니다. 제대로 답 안 할래? 그러니까 나 그래서 출장비 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던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언론에 이 직원이 출장비를 횡령했다. 이렇게 흘리면서 지금은 이제 마치 감사원이 이 출장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감사 나온 것처럼 언론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를 하는 도중에 감사원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자 이 직원을 압박하기 위해서 별건으로 전혀 예정이 없던 직원에 대한 출장비를 들추어내서 압박용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렇게 별건 수사식 감사 방식의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별건 수사식 그 감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규칙이나 뭐 실무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강압적 고압적 감사도 있었다.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문에 그런 게 있던데. 네. 그러니까 감사원이 이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자신들이 뭔가 정답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각본 같은 거를.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이 의도하는 답변을 하지를 않으면 사실 감사원이라는 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조사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이 사실에 있는 그대로 뭐 위원장 개입이 없었고 부당한 지시가 없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적법 절차에 의해서 그대로 원칙대로 처리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는 이러하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 아까 위원장 간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진술을 하면 그 진술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또 똑같이 묻습니다. 위원장이 개입했냐 아니냐. 그리고 그런 되풀이 되는 반복적인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똑같이 묻고요. 그리고 답변이 안 나오면 그 다음 날 또 부릅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데. 네, 그런 식으로 강압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직원은
똑같은 내용의 조사를 7번인가 이렇게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위원장님 뭐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한 30초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네. 어떻게 법률상 대응도 고려하고 계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어떤 대응하실 건지 짧게 30초 정도로 정리 좀 해 주시죠.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 아시죠? 네. 그게 이제 일반인들께서는 보통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이나 고위공직자를 압박해서 사표를 받았다.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판결에 의하면 감사를 통해서 압박을 해서 사표를 받은 경우에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을 네,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안의 경우에 우리 권익위 부위원장께서 감사를 통한 압박으로 사표를 내셨기 때문에 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직권남용죄와 거의 알겠습니다. 유사한 그런 내용이라 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검토를 해서 법적 대응을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